2번 들어갈게요. 2번. 자, 사와 알을 비교하고, 자, 문제 1의 두 유형을 활용하여 평가하시오. 자, 문제 1에서 우리가 찾았죠? 세계관이 수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 모두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입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로 표현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아니, 다시. 자, 2번 들어갈게요. 2번. 문제 2번. 자, 사와 알을 비교하고 문제 1의 두 유형을 활용하여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쉼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제시문을 비교하고 이 두 개의 제시문을 문제 1에서 우리가 밝힌 두 유형의 관점, 이것으로 평가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유형의 관점은, 하나는 이 세 개는 모두 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수로 평가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두 개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와 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견 IT 업체 A사는 2년 전 직원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죠? 한참 지금 유행 중이죠. 그래서 챗봇은 출근한 직원에게 2시간마다 상냥한 말투로 말을 걸어 업무가 잘 진행되는지, 만일 집중이 안 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직원들의 근무 패턴과 니즈를 파악하게 된 회사 경영진은 직원들의 업무 효과성을 높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A사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등 성장세의 둔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래서 근데 좀 더 읽어볼게요. A사는 첨단 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했고, 직원들은 업무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종류, 정도, 원인 등 보다 개인적인 질문까지 챗봇으로 맡게 되었다. 자,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지더니 어느 순간 회사를 떠나는 직원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업의 실적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최고 경영자의 올해 보너스는 작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글을 한번 내용상으로 한번 나눠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 챗봇 시스템이 물어본 게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죠. 업무가 잘 진행되는지, 뭐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이 정도 업무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근무 패턴과 니즈를 파악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성장세 둔화가 되면서 챗봇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면서 감정의 종류라든지 정도, 원인 등 개인적인 질문까지, 그죠? 질문을 더해서 챗봇 시스템을 통해 갖고 이걸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챗봇 시스템이 잘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었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서 업무 효과성 높아지고 매출도 증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세 둔화돼서 좀 더 강화를 시켜보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챗봇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그죠? 질문에 포함시켜서 했더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회사를 떠나는 이런 식의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온 입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앞에 것까지는 이 수로, 그죠? 이게 뭐라고 해요? 수로, 이게 수는 아니지만, 그죠? 파기, 통계, 계측, 그죠? 계측이라고 할까요? 계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게 지금 계측이, 그죠? 수로 계측이 불가능한, 그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어쨌든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니까 계측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산하고 통계를 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도 한번 볼게요. 제시문을 보면, 전문 컨설팅 업체인 B사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직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게 이제 뭐 계측이죠. 그죠? 계산, 그죠? 통계,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입했는데 직원들의 모든 역량과 성과를 수치화한 후에, 수치화, 그죠?
수치화하는 좋은 표현입니다. 기계적으로 모든 직원을 상중하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복지 혜택까지 차등을 두었다. 직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사는 빠른 시일 내에 동종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기계적 평가에 압박을 느낀 직원들의 불만과 스트레스 역시 날로 커져갔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죠? 이직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동료 간 협업과 아이디어 창출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고객이 줄어들고, 그래서 뭐 아이디어 창출 그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객이 줄어들고 회사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협업과 아이디어 창출에는 그죠?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부임하면서 기존의 엄격한 기계적 등급 구분을 제고하여 보다 유연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게 뭘까? 그죠? 여기서는 직업평가 관리 시스템, 여기서는 좀 더 유연한 관리 시스템,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상담, 피드백 등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소통 창구, 다양한 목소리. 그래서 앞에서 직원 평가 시스템에서는 수치가 가능한 거,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서 수치화할 수 없는 얘기도 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사가 직원 개개인에 대한 투자를 운영 원칙으로 삼고 직원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자. 수치화될 수 없는 부분이죠. 중시하자 직원들의 회사 충성도가 높아지고 2배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실적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게 2배든 3배든 그걸 떠나서 좋아졌다는 거죠. 위에서는 이제 오히려 악화됐는데, 그죠? 악화됐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그죠? 평가 기준을 우리가 마련했더니 좀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두 개의 내용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세계관 중에서, 두 유형 중에서 계측화할 수 없는 부분, 그죠?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 수치화하려고 든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뭐 협업이나 아이디어 창출 이런 부분들 계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이제 계산하려고 들면은 오히려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가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두 유형을 활용하여 평가시오.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약하면은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문제가 별로. 네. 사와 안은 수치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치화된 데이터 직원 관리 시스템을 운용한 두 기업의 사례이다. 이거 뭐 그죠? 그냥 들어가는 말이고 사이에 A사와 R은 A사와 R은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하라고 하니까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전반부는 그냥 공통점 아닙니까? 그죠? A사와 B사 모두 수치화된 데이터에 기반한 직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공통점인데 이걸 굳이 뭐 첫째, 둘째로 나눌 필요가 있나? 그냥 직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는데 나중에는 둔화되었다라는 거죠. 한계를 느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사와 B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차이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A사는 난관 타개를 위해 개량화된 관리 방법의 시행을 확대하고 심화했다. 그래서 더 강화했다는 거죠. 그죠? 개량화된 방법. 그리고 반면에 B사는 데이터에 의한 기계적 관리 방식을 완화하고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등 이전에 개량화된 관리 방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했다. 뭐 문제점 수정 보완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개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소통 창구 이런 것들을 더 마련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어봤다라는 거,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 보완했다는 얘기까지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둘째, 각각 다른 해결책을 도입한 결과 왜 이게 차이점이 두 개가 되지? 첫째, 둘째로 나누는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 각각 다른 해결책을 도입한 결과 A사의 성과는 정체된 반면 B사의 성과는 상승하였다. A사와 B사의 사례를 통해 회사 운영에 있어 적절한 수준의 개량화는 필요하지만 개량화 역효과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수치화할 수 없는 직원의 개별성 등을 존중해주는 도움이 되면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개량화는 필요하지만 역효과에 주의해야 하고 그 개량화의 역효과가 뭔지 우리가 모르죠, 그죠?
이런 관점으로 답안을 쓰는 것은 학생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량화 역효과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수치화될 수 없는 부분들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죠? 수치화될 수 없는 부분들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수치화하는 부분을 이렇게 계량화하는 것에 역효과가 있다. 이 역효과라는 부분이 우리가 제시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이런 단어들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마음대로 결론을 섣불리 내기가 쉽지 않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조금 중립적이고 조금 거리를 두어서 수치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 모두를 수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수치할 수 없는 부분은 그죠?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치할 수 없으니까 따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째, 둘째 나누는 이 관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하나로 쓰면 될 것 같아요. A사와 B사 모두 수치화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직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다가 둔화세를 겪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A사는 좀 더 이 직원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수량화하려고 했고 반면에 B사는 협업이나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출 부분에서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수치화하지 않고 오히려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그죠? 다 들으려고 했더니 이런 어떤 성장 둔화세를 극복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지 계량화 역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쓰기에는 납득이 안 돼요. 계량화 역효과가 있냐? 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문만을 보고 이 정도 판단을 내리기는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공통점과 그 다음에 차이점을 나눠서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시로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없죠.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에서 이거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했던 그 부분을 토대로 그 관점으로 둘을 평가해 주고 있는데 다양한 답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답안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나의 답안은 아니에요. 이게 다양한 답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한번 댓글에 답안을 남겨주시면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간단하게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